역함수를 좀 보자면 어제 슬쩍 이야기했는데 어제 뭐 얘기하면서 얘기했냐면 함수의 종류 4가지 있다. 그 4가지가 뭐였냐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랬고요. 그 4가지 함수 중에 1대1 대응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어떤 소리를 했었냐면 1대1 대응의 정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이야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이걸 이제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로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1대1 대응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어제 예를 들었던 게 이거였다고요. x1, x2, x3 이렇게 있고 y1, y2, y3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골라야 돼. 그리고 공역이랑 치역이랑 일치하면 즉 공역 중에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없으면 서로 해피한 상황이 된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가 성립해 그런 소리 했다고요. 만약에 얘네들 중에 같은 사람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경우가 생기면 화살표를 뒤집었을 때 얘가 2개를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화살표를 2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화살표를 2개를 도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는 함수가 안 되고요. 이 중에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걔도 화살표의 방향을 바꿨을 때 화살표를 못 내보낸다는 이야기니까 그것도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공역에 있는 녀석들도 모두 다 화살표를 딱 하나씩만 받았다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도 이것은 함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소리고 이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은 걸 역함수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책에 보시면 다시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건데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대1 대응이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의 역함수도 존재한다. 이 역함수는 f 위에 지수에다가 -1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f라는 녀석은 f라는 함수는 f라는 자판기는 x가 들어오면 y가 나가는 건데 그것의 역함수는 뭐예요? y가 들어가면 x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요 그림이 다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건 f라고 볼 수 있는데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가는 걸 f의 역함수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야. 그죠? 자판기도 마찬가지라고요. x를 집어넣으면 y가 튀어나오겠지. 이게 f였다면 역함수는 뭐라고? y를 집어넣어서 x가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역함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걸 식으로 써놓은 게 이렇게 생긴 거랑 같은 소리다 라는 뜻이라고. 그죠? 이거 우리 어제 봤던 기호다. 요거 화살표 양쪽으로 짝대기 2개. 이게 뭐였냐면 필요충분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로 나와 있는 걸 좀 더 읽어보면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얘를 f 역함수 또는 f 인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냥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고요. 뭐 예제로 나와 있는 건 1, 2, 3에 4, 5, 6한테 화살표를 보낸다고 치면 4를 거꾸로 넣으면 1이 된다는 거고 5는 2가 되고 6은 3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근데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 것이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 나올 텐데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함수 f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 야 f 역함수 5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답을 보면 알죠? 뭐야? f 역함수 5는 2예요. 그죠? 거꾸로 화살표를 보낸다고 치면 5를 넣으면 2가 나올 거잖아. 근데 이걸 찾아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걸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도대체 f에다 뭘 집어넣어야 5가 나오니?를 보는 거예요. 역함수에다가 5를 대입하면 2가 나오는 게 맞거든? 그런데 역함수에다 5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함수 f가 있고 뭘 대입했더니 5가 나온대. 뭘 넣어야 5가 나와? 를 물어보는 거야. 2를 넣어야 5가 나와. 그 소리 하는 거라고. 이 말이나 f2는 5예요. 나 완전히 같은 말이기 때문에 f 역함수 5를 물어봤다는 건 뭘 넣어야 5가 나오니? 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약간 말장난 같은데 역함수에다 5를 대입하는 게 맞지만 역함수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굳이 역함수를 찾을 필요 없이 f에 뭘 집어넣어야 5가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면 그게 f 역함수 5의 값일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좀 이따가 문제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책마다 약간 순서나 디테일이 조금 다른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3단계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이거야.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고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구하지. 그죠? 근데 당연히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걸 텐데 이게 꼭 1단계로 나와요. 다른 책에도.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래요. 그리고 와서 세 번째 보시면 y는 이렇게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바이블에는 약간 다르게 써있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바이블은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주어진 식을 x는 이라고 정리하래. 그 다음 세 번째가 x랑 y랑 자리를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자리 먼저 바꾸고 y는 이라고 정리하래.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설명해가지고요. 제가 수업할 때도 또 다시 이걸로 설명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x랑 y랑 자리 바꾸고 y는 이라고 정리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정규 수업할 때도 혹시 보시면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부터 보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고르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뭘 보란 이야기라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이 함수 중에 1대1 대응인 걸 고르세요. 그런 뜻이에요. 기억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아니죠. 왜 아닌데? 7 때문에 아니죠. 1대1 함수인 건 맞지만 공역이랑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7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바꾼다고 보면 이건 함수가 안 되잖아요. 7은 화살표를 못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꽝이고요. 니은은 1대1 대응이 맞죠. 니은은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디귿은 이렇게 그어보면 하나씩 만나니까 함수 맞고요. 이렇게 그어보면 하나씩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맞고요. y값 중에 화살표 못 받은 애 없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맞다고요. 그래서 얘도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얘는요. 이렇게 그어보면 하나씩 만나니까 함수가 맞죠? 이렇게 그어보면 하나씩 만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조차 안 되죠. 1대1 대응은 둘째치고 1대1 함수조차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꽝이에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y값, 이 y값에 해당하는 x값 무수히 많아요. 여러 개 있다고. 이거 다 이런 값을 갖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초반엔 잘 가다가 그 뒤에서 갑자기 이런 모양새가 벌어지는 거야. 지금 얘를 그림 이미지화 해보자면 저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1대1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리을은 꽝이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1대1 대응이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골라라 라는 건 1대1 대응인 녀석을 골라라 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1대1 대응인 함수 고르세요 그런 뜻이고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역함수를 구하는 건 풍산자는 4가지지만 3가지 스텝에 의해서 구한다 라고 말했고요. 첫 번째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건데, 이건 직선이잖아요. 그죠? 뭐 그림을 그려봐도 알 수 있고, x축 대충 그려보면 y축에 3x 더하기 2니까 뭐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그어보면 한 번씩 다 만나고요. 이렇게 그어도 한 번씩 다 만나고요. y값 중에 없는 좌표 없잖아요. 그죠? 다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1대1이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건데, 얘는 확인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 하라고? x랑 y랑 자리를 바꾸라고요. 원래 y는 3x 더하기 2였어. x랑 y랑 자리를 바꾸라는 건 y 자리에 x를 쓰란 이야기고요. x 자리에 y를 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역함수라는 건 x랑 y가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y는 이라고 정리하란 이야기입니다. y는 이라고 정리하겠다는 건 이제 얘만 남기란 이야기니까 이거 넘기고요. 3으로 나누면 되죠. 얘가 이것의 역함수더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보시면 되고요. 약간 귀찮아서 그렇지 되게 어려운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슬쩍 말은 했지만 사실은 역함수를 구하여라가 아니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될 일이 별로 없긴 해요. 구할 수 없는 녀석도 가끔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존재하지만 식으로 찾을 수 없는 녀석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걸 항상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지금 수학 하에 나오는 녀석은, 즉 우리가 지금 요 단원에서 배우는 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녀석만 배우지만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함수를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fx가 2x 더하기 1이래요. 그러면서 f 역함수 5가 a래. a가 얼마냐? 입니다. 이걸 보고 뭐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5를 대입해서 a를 찾으면 답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얘는 그렇게 풀라고 나온 게 아니야. 역함수를 구하세요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거고요. 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f 역함수 5가 도대체 x에 뭘 집어넣어야 5가 나오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f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5가 튀어나올까? 그 소리 하는 거라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까 다시 이거잖아요. 이거 f라고 했고 f 역함수 5라는 건 지금 여기다가 5를 넣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a가 튀어나왔어. 그 소리 하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a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왔어.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뭐 넣어야 5가 나오니? 그 얘기 하는 거라고. 방정식 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a 더하기 1이 5더라. 이거 가지고 그냥 a 찾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a 대입했더니 5가 나왔네.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a가 2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뒤에 오는 건 얘는 뭔 소리라고?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니? 그 소리 하는데 그게 5래요. 5 집어넣었더니 b 나왔다. 그 소리네. f5가 b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거꾸로 했을 때 5를 대입해서 b가 나왔으니까 b를 거꾸로 넣었을 때 5가 나왔어.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f5는 얼마인데? 11이죠. 그래서 b는 11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직접 역함수를 찾아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 찾지 않아도 저런 식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책에 보시면 굳이 역함수를 찾지 않았으니까 책에서도요. 당연히 역함수 찾는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밑에 것도 fx가 ax 더하기 b인데 주어진 힌트 두 개는 뭐냐면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1이고 f 역함수 3이 2래요. 봐봐. 이 두 개의 식에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밑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1이 나왔다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구나 라는 거예요.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그죠? 밑에 것도 뭐 얘기하는 거라고? 3을 거꾸로 넣었더니 2가 튀어나왔어. 그 얘기니까 2를 넣으면 3이 나와.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아까 전에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한 거랑 같은 거잖아. 이거랑 같은 거라 그랬다고요.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1이야? 그럼 f1이 마이너스 1이야.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우리는 얘네들을 알아낼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다시 a랑 b를 찾으시면 되죠. 얘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이건 2a 더하기 b가 3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찾아보시면 a는 4고 b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fx를 찾아보면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물어보고 있는 건 f 역함수 1이야. f 역함수 1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오니?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무엇을 집어넣었길래 1이 나왔을까를 계산해보면 넘어간다고요. 6이네 4x가 6이네 x는 2분의 3이네. 얘가 뭐라고? f 역함수 1이라고요. 2분의 3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으니까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오니? 2분의 3이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계속 이어서 뒤에 역함수 성질도 보고 갈 텐데 보시면 방금 문제 풀면서 사실 얼렁뚱땅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뭐 원래 역함수 이야기를 하려면 1대1 대응인 건 기본적인 전제여야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친 거고, 요 i가 항등함수라는 건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1번 보시면 역함수래. 뒤집은 걸 다시 뒤집었다는 이야기야. 원래 자판기를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은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라는 소리예요. 역함수를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마치 여집합 2번 하면 자기 자신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두 번째 거 보시면 f랑 f 역함수를 합성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럼 넣은 거 그대로 나오겠죠? 밑에 것도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f 역함수랑 f를 합성할 거예요. 그럼 그냥 항등함수 된다고. 넣은 거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요 2번, 3번의 경우에 차이가 약간 있는데 오해할까봐 얘기하자면 f 역함수, f 합성 f 역함수랑 f 역함수 합성 f 얘네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좀 어려운 소리야. 얘도 얘 나름대로 항등함수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 항등함수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둘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함수 둘이 같으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이 같아야 서로 같은 함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얘하고 얘는 정의역이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봐봐요. f라고 하는 함수야. 자판기야. 내가 여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고민형이 튀어나올 거야. 그럼 좌변에 있는 녀석은 F 역함수가 먼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정역으로 누굴 갖냐면 고민형을 갖는 거야. 여기는 동전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 F 역함수라는 녀석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민형을 넣었다가 동전을 뽑아내고 다시 동전을 넣어서 고민형을 뽑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좌변에서 얘기하는 건 야, 고민형 넣었더니 다시 고민형이 튀어나왔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변에 있는 건 F에다 먼저 넣을 거거든. 그러니까 동전을 넣을 거라는 거야. 동전을 넣어서 고민형이 튀어나온 걸 다시 거꾸로 쑤셔 넣어서 동전을 뽑아냈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동전을 넣었다가 동전을 꺼냈다 그런 소리예요. 고민형 넣었다 고민형 나온 거니까 항등함수고 동전 넣었다 동전 나온 거니까 항등함수인데 얘는 동전을 넣을 수 없고 얘는 고민형을 넣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은 녀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옆에 화살표 그어서 이렇게 써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엔 F에다가 먼저 넣을 거기 때문에 정의역이 X야. 그런데 얘는 F 역함수에 먼저 넣을 거기 때문에 정의역이 Y예요. 얘는 X를 넣을 거고 얘는 Y를 넣을 거야. X 넣었다 X 나오고 Y 넣었다 Y 나오는 건 똑같지만 넣을 수 있는 게 얘는 X고 얘는 Y이기 때문에 이거 둘이 완전히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라는 소리예요.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차차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합성하면 퉁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항등함수라는 건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퉁치면 없어진다고요. 네 번째 오는 건 이거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합성함수 할 때 나오던 거잖아요. 그죠? F랑 자기 자신이랑 F 합성해봤자 어차피 F다. 이거는 앞에 있던 건데 또 들어갔나 봐요.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있는 거 보시면 F랑 G가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 안 나온 상태에서 둘이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건 순서 상관없이 F랑 G랑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고 또 G랑 F를 합성했는데도 항등함수가 됐다는 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F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G를 통과했더니 원래 거로 됐다는 건 G는 알고 봤더니 F를 거꾸로 뒤집어 넣은 거더라라는 소리라고.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그죠? 그래서 서로 합성했는데 누군지 모르고 합성했는데 넣어봤더니 항등함수더라라는 건 알고 보면 얘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녀석일 거야 라는 소리라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합성함수 역함수인데 합성함수라는 건 그냥 자판기 연달아 놓은 거라고 그랬죠. F 있고 그 밑에 G라는 또 다른 자판기를 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판기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G 합성 F라고 불렀어요. F에 먼저 넣을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노란색 자판기 전체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랑 같은 거더라라는 거예요. 합성한 것의 역함수는 당연히 각각의 역함수여야 하는데 순서가 뒤집어졌더라라는 소리예요. 보면 F 다음에 G를 통과할 거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가려면 G를 먼저 거꾸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F를 거꾸로 통과해야 돼요. 원래 순서는 F 다음에 G지만 거꾸로 가려면 G를 먼저 가고 F를 가야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자판기도 거꾸로 통과해야 하지만 들어가는 순서도 뒤집어져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한 녀석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 그리고 순서도 바뀌더라. 그 얘기하는 거고요.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 4개짜리가 되더라도 이 그림 생각해 보시면 되죠. F 다음에 G 다음에 H 통과하는 거면 H 역함수, G 역함수, F 역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뭐 써있냐면 그래서 이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소리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X랑 Y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의 녀석이 돼요. 이거는 수학상 제일 마지막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원래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시험을 안 본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봤지만 공부 안 한 친구도 있고
y는 x에다 그 어떤 그래프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건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그거였어.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였다고요.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는 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y축과 x축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예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야 될 얘기는 없고. 제일 마지막에 그 그래프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긴 하네요. 그죠? 살짝 보고 갑시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보시면 맨 밑에 페이지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fx란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대. a를 넣었더니 b가 나오더래. f란 녀석이. 그렇다면 f 역함수에다 b를 넣으면 a가 나와요. 그런 뜻이 되겠죠? a 넣어서 b가 나왔으니까 거꾸로 b를 넣으면 a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은 얘는 y는 fx란 녀석이 a, b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a를 넣어서 b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럼 얘는 f 역함수 x 그래프를 그려보면 b, a를 지나가더라 라는 소리가 돼요. 얘는 a 나오면 b 나오는 거고 얘는 b 나오면 a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a, b가 b, a로 바뀌더라. a, b랑 b, a라는 건 서로 x좌표, y좌표가 반대로 바뀐 거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측각 말미에 시간이 혹시 좀 나오면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야기도 할 테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서로 y는 x의 대칭이고 그래서 뒤에 문제에 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원래 함수랑 역함수 막 교점 찾으세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원래 함수를 y는 x의 대칭이동하면 역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림 보시면 뒤에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내 마음대로 막 그린 거예요. 말리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잖아요. 그럼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요. 대칭 이동 시키면 그 결과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흰색이랑 주황색은 얘를 f라고 보면 주황색은 f 역함수거든요. 어디서 만나고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만나고 있어요. 대칭 이동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f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었으면 이건 대칭 이동 해봤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도 그 점을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나는 점 y는 x 위에 있긴 있을 겁니다. 꼭 저기만 있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긴 있는데 y는 x 위에 꼭 있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세한 것도 뒤에 예제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y는 x의 대칭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도 잠깐 한 겁니다. 문제로 가보면 f도 나와 있고 g도 나와 있고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 합성함수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어차피 구하라고 하는 게 숫자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녀석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합성을 해서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순차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합성되어 있는 거에 역함수도 나와 있어. 복잡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앞에 있는 덩어리 먼저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F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 그리고 합성 F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를 먼저 좀 간단히 나타내 보면 합성함수 여기 괄호 쳐져 있으니까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합성한 거에 역함수래요. 뭐 한다고? 각각을 역함수 할 거고 그것의 순서도 반대로 바꿀 거라고요.
f 역함수, g 역함수, f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요 괄호 쳐져 있는 역함수 요거 먼저 계산한 거야. 그래서 f 역함수, g 역함수 이렇게 생겼다고요. 해놓고 나서 보면 f랑 f 역함수네. 이거 둘은 합성하면 뭐 된다고요? 항등함수 된다고요.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얘는 계산해야죠. F1은 얼만데? 2네요. 2.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G 역함수 2하고 같은 거고요. G 역함수 2라는 건 뭘 집어넣어야 2가 나오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뭐 넣어야 2 나와요? 마3 넣으면 2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문제 이거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예제예요. 그리고 식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맨날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뒤에 숫자만 달라져요. 어쨌든 요 녀석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들어있는 거 합성함수 역함수는 집어넣으면 순서 바뀌는 거고 바꿔서 역함수 다 풀어놓고 나서 보면 이거 둘이 짬뽕해서 항등함수로 날아가더라. 그래서 얘만 남는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건 구하라고 한 건 F 합성 F 역함수 C예요. 그럼 얘도 요 역함수부터 풀어 제껴보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고. F 합성 F 역함수 C. 근데 이건 누구랑 똑같다고? 각각을 역함수 달고 순서 바꾼다고. 근데 뭐 이것도 F, 이것도 F니까 순서 바꾸는 게 T는 안 나겠다.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F 역함수 C는 누구라고? 문제에서. 지야, F 역함수 C는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라고?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니?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니? C가 나왔다는 건 Y값이 C란 이야기니까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는 거야? 얘랑 만나게 해야지. 그지? 여기죠. 여기 Y값이 C잖아요. 뭐 집어넣은 거야? 이거 집어넣은 거야. 근데 얘는 값이 얼마래? B래. Y는 X에 갖다 대보면 B라고요. 얘가 B라고. 뭐 집어넣어야 B가 나오니?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니? 여기니까 A.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앞에서 했던 그래프 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죠. 그걸로 다시 계산해보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함수 저거랑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4래요. 좀 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났대. 어디서 만난다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났대. 어디서 만난다고?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y는 x에서 만난다고. 왜냐면 원래 함수 있고 걔를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거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면 대칭이동 시켜봤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라서 역함수도 그 점을 지나가게 돼요. 즉 교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말하기로는 원래 함수나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4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뭐겠어요? 똑같이 4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교점 어디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는 4,4야 그 얘기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4,4라는 건 그냥 제가 4,4를 지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F4가
4예요. 그런 소리라고. 8 더하기 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아하, 그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 문제에 국한돼서 말을 하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하고 가자면 이거는 그 밑에 방금 우리 본 문제 있죠. 그 밑에 보면 참고 그래서 글씨 엄청 길게 써 있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이다. 얘는 참이에요.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은 역함수도 꼭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이 뭔지 알죠? 이 문제, 이 명제에서는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소리예요. 어떤 점이 얘와 얘의 교점이면 얘와 얘의 교점이다. 참인데 어떤 점이 얘와 얘의 교점이면 얘와 얘의 교점이다 라는 말은 틀렸다고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라고 말만 하면 잘 이해 안 되니까 y는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이 말은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y는 x 말고 다른 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1,0도 지나고 0,1도 지난데 f가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는요. 얘가 1,0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건 0,1을 꼭 지나갈 수밖에 없죠. y는 x에 대칭이 나갈 거니까. 얘가 1,0을 지났으면 얘가 0,1을 지나고요. 얘가 0,1을 지났대. 그럼 1,0을 지나가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서로 y는 x가 아닌 다른 점에서도 만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심지어 또 다른 예로 만약에 fx가 마이너스 x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뭐 너무 쉬운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이거 역함수를 구해보면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고 y는 이라고 정리한다고요. 정리해보니 어때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역함수 찾으면 자기 자신이랑 똑같거든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무수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이 이런 예시들이 이런 발레들이 있기 때문에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이게 원래 역함수라는 말이랑 구분하려고 원함수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단서를 달기를 만약에 y는 fx가 증가함수라면 그때는 y는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얘는 참이 됩니다. 똑같은 명제인데 얘가 증가함수라는 단서가 달리면 그때는 참이 돼요. 얘가 거짓이 되는 발레들 있죠. 이런 발레들은 어떤 경우에만 생기냐면 감소하는 경우에만 생기거든요. 증가냐 감소냐는 어제도 수업하면서 말했지만 아주 명확하게 증가 감소의 정의는 2학년 때 가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하는 거고요.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감소하는 거예요. x가 증가한다는 건 커질 때 커지는 녀석이면 y는 x 위에서 밖에 못 만난다는 거야.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거 있죠, 이거. 보시면 fx가 어떻게 생겼대? 1,0도 지나고 0,1도 지난데 이 사이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x가 커졌을 때 y가 작아지는 거죠.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얘도 마찬가지지.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감소하는 녀석이라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녀석의 경우엔 y는 x 말고 다른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데 증가하는 녀석이면 짤없다. 무조건 y는 x 위에서 밖에 없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보면 y는 2x 더하기 a래요. 이거 그림 그리면 어찌 생긴 녀석이야? x축, y축에 2x 더하기 a니까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증가하는 녀석이라고. 기울기가 2니까 x 커지면 y 커지는 거잖아요. 역함수 쳐보면 항상 y는 x 위에서 밖에 없을 거라고.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가 바로 역함수와의 교점이다. 왜냐하면 이거 역함수 치면 누가 될 건데? 잠깐만.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죠? 주황색을 노란색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치면 빨간색이 될 거잖아요. 교점 여기더라라는 소리예요. 이 점의 x좌표가 4예요. 그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점의 y좌표도 4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4,4다 가지고 a를 찾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라기보다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말장난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아마 1학년 과정에서는 특별히 이 증가감소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쳐도 대충 풀 수 있거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위에서 만나지 이러고 그냥 푸셔도 된다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 라고만 기억하고 풀어도 대부분 문제는 풀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여러분한테 나오는 문제들 대부분은 증가함수인 것만 나와요. 1학년 과정에서는. 그래서 책에 보시면 풍산자도 친절하게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엄청 길게 설명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멘트 몇 가지만 딱 보고 가자면 얘도 1,0이랑 0,1이네. 이런 점들을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y는 x 위에 있는데 말고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fx의 값, 즉 y의 값이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fx의 값도 증가하는 함수는 항상 직선 y는 x 위에만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증가하는 함수로 나올 거니까 우리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찾으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요. 뒤에 가서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은 이제 유리함수 할 거고 모레 무리함수 할 건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나와요.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 특히나 무리함수 할 때. 그래서 얘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함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어렵자면 무진장 어려워질 녀석인데 우리는 어떻게만 풀면 좋겠냐면 적당한 숫자를 잘 대입해서 원하는 값을 찾는다예요. fx를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fx를 구하라가 아니고 f2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주어진 이 값을 이용해서 쟤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기본이 되는 건 1, 0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x나 y에다가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할 건데 예를 들어서 x에다가도 0을 대입하고 y에다가도 0을 대입해 볼 거야. 그럼 얘는 뭐 될 거냐면 f0이죠. 우변은 f0 더하기 f0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f0 하나씩은 소거가 될 거니까 f0이 2더라 라는 소리가 되죠. 그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f0은 2야 그런 뜻이고요.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 찾고 가는 거라고요. x에다가 1도 넣고 y도 뭐 넣을까요? y 0 넣어볼까요? 1하고 0을 집어넣어 보면 좌변은 뭐 되는 거야? f0이야. 1 곱하기 0은 0이니까요. 우변은 f1 더하기 f0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f0이 없어진다 그죠 얘도? 그래서 얻어진 정보가 뭐냐면 f1이네요. f1이 2야 그런 뜻입니다. 물론 꼭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구해서 상관없지만 그냥 미친 척 이것도 하나 구해보면 둘 다 1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좌변은 f1이고요. 우변은 f1 더하기 f1 빼기 2예요. 그러니까 f1 둘이 없어지면 얘랑 똑같은 결론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하라고 한 건 f2분의 1이야. 주어진 건 f2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는 이야기냐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2랑 2분의 1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근데 2랑 2분의 1은 둘이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2 넣고 2분의 1 넣을 거니까 좌변은 f1이 될 거고요. 우변은 f2랑 f2분의 1을 빼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근데 f1이 얼마인지 찾았죠? f2는 3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의 값을 찾으면 1이냐?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f가 누구냐? 정확히 fx의 식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얘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구해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f2분의 1이 되는 과정은 이제 문제마다 또 넣는 숫자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하는 건 0, 1 이런 애들을 대입해서 이런 값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문제 풀 때 누구만 필요했냐면 얘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얘만 알면 되거든요. x, y에다 1 대입해가지고 f1이 얼마인지 찾고 2랑 2분의 1 대입해서 바로 찾으면 돼요. 근데 이건 보이면 그렇게 찾으면 되지만 딱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럼 삽질을 할 때 이렇게 삽질을 하라고요.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찾을 수 있는 애들을 여러 개 찾아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여기 필수 확인 문제 있는데 오늘 뒤에 그래프 그리는 문제도 있긴 있거든요.